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분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특히 모분산과 표본분산의 차이. 자, 모분산은 표본의 개수로 나눠주는 반면 자, 표본분산에서 뭘 사용했죠? 그렇죠. 자유도를 사용했습니다. 자, 자유도는 전체 표본의 개수 중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원론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포도라는 것이 평균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자, 가장 쉬운 방법은 평균과 측정치 간의 차이, 즉 편차를 중심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쉽겠죠. 그렇죠? 편차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쉬운데, 우리가 편차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편차의 합은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래서 굳이 분산이라는 방법으로 편차를 제곱해서 합을 내주고 다시 표본의 개수로 나눠주는 과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제곱을 한 값을 편차를 제곱한 것을 더해주는 것을 우리는 분산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분산도 또 완전하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산은 편차를 제곱한 것을 합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큰 수가 나와요. 그래서 분산 이 정도 떨어져 있단 말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파악이 좀 힘들어요. 분산만을 보고서는. 자, 그래서 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산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린 분산값에 다시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래서 제곱근을 만드는데 이를 표준편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편차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편차를 제곱해서 합하는 것을 분산이라고 하고, 그 분산에 다시 루트를 씌워서 루트를 씌워서 제곱근을 만들어주는 걸 표준편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왜 거치느냐? 차라리 제곱을 하지 않고 편차의 합이 0이 나오는 게 문제가 된다면, 즉 모든 수를 양수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면 제곱을 하지 않고 절대값을 씌워주는 방식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 책에 103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자, 103페이지 보면 평균 편차, 그런 것을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주는 것을, 편차에 절대값을 씌워주는 방식을 우리가 평균 편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 편차. 하지만 평균 편차는, 자, 여러분 거기서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쫙 밑줄을 그어주세요. 자, 확률 함수에서 절대값을 취하는 경우에 확률 합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래프에서 해당 분포의 합이므로 절대값을 미분해서 합을 구해야 되는데, 절대값의 미분은 절대값을 또 풀어야 계산이 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차 함수라면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균 편차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즉 절대값을 씌우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분산과 좀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자, 절대값을 씌워주는 방식도 있긴 있으나 수학적 처리가 어렵다. 특히 미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평균 편차를 사용하지 않고 분산과 표준 편차, 제곱해서 합해주는 분산과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루트를 씌워서 제곱근으로 만들어주는 표준편차라는 방식을,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산포도를 이해하고 있다. 산포도를 측정하고 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산포도를 또 측정하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 변동계수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변이계수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이거는 분산이 하나의 집단에 대한 산포도를 알 수 있는, 분산과 표준편차가 하나의 집단의 산포도를 알 수 있는, 하나의 표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변동계수는 자,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산포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변동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동계수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편차하고 평균값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변동계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변동계수, 각각의 집단의 각각의 표본에 자, 평균하고
평균 편차를 아니 표준 편차를 알게 되면 그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서 변동계수를 구한 다음에 이제 변동계수를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